자, 12번째 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일자리가 줄어드는 게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편하고 쉬운 단순한 일자리가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확실히 일자리 질이 안 좋다는 게 요즘에 체감이 많이 됩니다. 어떤 걸 보고 알 수 있냐? 일단 좀 전문성이 없는 일자리, 전문성이 없는 일자리라고 하면 보통은 서비스업이죠. 뭐 서비스업 하신 분들을 뭐 제가 나쁘게 본 의도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직종보다 서비스업이 진입 장벽도 낮고 별다른 스펙 없이 일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확실히 서비스업 파이가 주는 게 눈에 보입니다. 왜냐, 서비스 일자리가 많으려면 오프라인 상권이 잘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장사가 잘 돼야 종업원을 쓸 거 아닙니까? 근데 요즘에 종업원을 쓰는 가게가 많이 없습니다. 요즘에 웬만하면 가게 사장님들이 혼자서 다 맡아서 하십니다. 장사하시는 분도 아실 거예요. 뭐 알바생 쓰는 것도 있겠죠. 바쁜 데는 쓰는 데 있지만 뭐 3명 쓰고 2명 쓴다거나 아니면 바쁜 시간대만 쓴다거나 그런 식으로 숫자를 줄이고 있는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왜냐, 뭔가 매출이 예전 같지 않은 게 눈에 보이거든요. 사실 매출이라는 게 뭐 사장이 노력한다고 해서 무조건 올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돈을 써야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요즘에 사람들이 확실히 뭔가 음식을 사 먹는 것을 상당히 두려워한다. 좀 많이들 체감하실 거예요. 가게 사장님도 모르지 않을 겁니다. 요즘에 음식값이 소비자분들이 좀 지불하기엔 부담스럽다. 그렇다고 음식값을 내릴 수도 없어요. 왜냐? 그럼 남는 게 없거든, 이게. 요즘에 자영업자도 마진율이 굉장히 적어요, 이게. 정말로. 그래서 내리고 싶어도 내릴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실 너무 비싸, 이게. 양쪽 입장이 다 이해가 되긴 한데 사람들이 요즘에 지갑이 가볍거든요, 이게. 그래서 뭐 시켜 먹을 때도 사 먹을까 말까를 고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백화점 같은 데 가더라도 요즘엔 낮에 백화점 가면요, 손님보다 종업원이 더 많아요. 예. 원래 백화점이나 이제 매장 가면 손님이 더 많아야 되지 않나요? 근데 낮에 가면 종업원이 더 많습니다. 쉽게 말해 백화점이 지을 때 물건이 안 팔린다는 거예요. 그럼 매출이 떨어지겠죠. 이게 눈에 보이는 게 뭐냐 하면 할인마트도 요즘에 사람들이 많이 안 삽니다. 많이 안 사요. 비싼 거 안 삽니다. 가격대가 저렴하거나 이제 할인폭이 많은 것만 사지 고가의 물건 안 삽니다. 그래서 요즘에 뭐 대형마트도 희망퇴직 받고 있다고 뉴스를 통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늘어난다기보다는 좀 전문성이 없는 일자리가 줄어드는 게 눈에 보여요. 사람은 줄이는데 신규 채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건 어느 정도 예견되었던 부분이에요. 앞으로 이제 물가가 올라가고 4차 산업이 발전되면 가장 만만하고 쉬운 일자리부터 없어질 것이다. 이건 어느 정도 예감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속도가 좀 빨라요, 이게. 올해도 이 정도면 내년은 더 빠르겠죠. 내년 시급 올라가니까. 내년은 시급이 정확히 1030원 아닙니까? 정말 만원 시대가 도래하는 거죠. 사실 올해부터 만원 시대가 맞지. 왜냐면 뭐 9,860원이나 만원이나 얼마 차이 안 나니까. 그래서 일찌감치 만원으로 올린 가게도 많아요, 시급을. 어차피 뭐 140원 차이니까. 그래서 뭐 편의점 같은 경우에도 요즘 알바를 잘 안 씁니다. 주말 말고는 안 씁니다. 그리고 사무직 같은 경우에도 사무직 신입을 잘 안 뽑습니다. 뽑아도 계약직을 뽑아요. 성수기 때만 사람 쓰고 비수기 때 내보내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냥 뭐 쉬운 일만 하겠다, 노동 강도가 약한 일만 하면서 먹고 살겠다, 이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힘드니까 못하겠어, 이런 마인드로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세상살기 힘들 겁니다. 앞으로 점점 지입장벽이 낮고 편한 일자리는 없어지기 때문이거든요.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람 한 명 최저주고 써도 사업자는 시간당
12,000원씩 지불해야 되는 상황이라 쉽고 편한 일은 이 돈 주고 안 쓰려고 하죠. 거기에 더해서 동종 경력이 없으면 알바 구하기 힘들고 청소년이나 중년들도 일자리 구하기 힘들어졌죠. 최저임금을 아름다운 소리하며 생각 없이 올려온 결과 TV 토론회에서 이런 식으로 계속 올리면 오히려 취약계층이 더 힘들어진다고 경제학자들이 분명히 경고했죠. 그때 뭐 더러운 기업이 하수인에 뭐네 하면서 경제학자들 비난하던 인간들 이제서야 슬슬 깨닫고 있을 듯. 서울에서 편의점에서 가장 인기 없는 주말 야간 뽑으려고 공고 올렸더니 하루 만에 지원자 엄청 몰렸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엔 인기가 없어서 하루에 지원해봐야 한두 건이었는데 이젠 그 자리마저 경력 없는 사람을 뽑을 이유가 없다고 합니다. 앞으로 더 심해지겠죠. 이게 왜 12,000원이냐 하면 주휴수당을 합친 겁니다. 예. 이게 다른 나라하고는 다른 게 있어. 우리나라는 주휴수당이라고 해서 일주일 동안 이제 일을 해서 일주일 근무 시간 15시간 넘어가면 한 주일을 무사히 넘겼다고 줘야 되는 수당이 있습니다. 이게 주휴수당입니다. 이 법적으로 일주일 최소 근무 기준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무조건 줘야 됩니다. 줄 수 있고 안 줄 수 있고 이게 아니라 무조건 줘야 돼요. 그래서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실질 임금은 12,000원이 됩니다. 12,000원. 그래서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많습니다. 특히 일본하고는 훨씬 더 많습니다. 일본은 현마다 다르지만 보통 평균적으로 한 8,800원 정도 잡으면 됩니다. 일본은 주휴수당 없이 8,800원이에요. 우리나라는 주휴수당 포함하면 12,000원. 전혀 적은 차이가 아니죠. 많이 차이 납니다. 쉽게 말해 우리나라가 시급이 더 높습니다. 훨씬 높습니다. 물론 일본은 현마다 좀 차이가 나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나라가 최저시급이 이제 전 세계에서 적다고 말도 못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제 그런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만원 시대가 언제 오나 싶었는데 결국에 와버렸네요. 이제 정확히 5개월만 지나면 만원 시대가 되는 겁니다. 만원 주기 싫어도 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올해를 기점으로 해 내년부터는 정말 알바가 많이 줄 거예요. 아니면 이제 폐업하는 것도 많이 생길 겁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자영업자분들 아시겠지만 마진율이 극히 적어요. 요즘 같은 경우는 사실 홀 장사만 해가지고는 운영 잘 안됩니다. 정말 맛집이 아닌 이상은. 그래서 배달을 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는 요즘에 배달 플랫폼에 대한 불만이 장난 아니죠. 제가 봐도 해도 너무한 것 같습니다. 배달 플랫폼 어서오세요. 너무 이것저것 말대 갑니다. 맞죠? 그냥 뭐 깃발만 말대 가는 게 아니라 뭐 수수료, 광고료, 거기다가 뭐 이제 배달 하나 시키면 건당 수수료까지 다 떼가죠. 음식값 떼가고 배달 수수료 떼가고. 와. 그래서 요즘엔 그런 말 해. 많이 팔아도 남는 게 없다. 그런 말 해요. 워낙에 이제 마진이 적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알바도 가려가면 뽑는 거예요. 가려가면서. 그래서 경력 없으면 안 뽑아요. 왜냐면 경력 없는 사람 쓰면 어차피 일 쉽게 그만두니까. 그리고 요즘에 동남아 직원들 쓰는 사람도 많죠. 왜냐? 간단합니다. 성실하고 일을 잘해요. 한국 사람보다. 지금 한국 사람 알바생들도 보면 사실 지금도 약간 질 나쁜 친구들 많이 있습니다. 네. 어린 친구를 쓰면, 특히 여자분들 쓰면 사실 말을 잘 안 듣고 떼쓰고 빵꾸 내고 실수 많이 하는데 혼내지도 못하고 까다로운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애들 쓸 바에는 그냥 동남아 취업 비자 받은 애들 쓰자, 이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써보니까 만족하신 분들이 많아요. 일을 잘하니까, 군소리 안 하니까. 왜냐, 그 친구들은 일하러 왔단 말이에요. 일하러 여기 비자 받아서 왔단 말이에요. 그 친구 입장에서는 이 비자 받는 기간 동안 최대한 연장해서 최대한 한국에서 돈 많이 벌고 가야 돼요. 아니면 한국 남자 뭐 마음에 드는 사람 있으면 뭐 국제결혼 하거나. 입장이 다르죠 이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알바 시장도 저 동남아 친구들하고 경쟁을 해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한 가지 아시면 좋은데, 보통 이제 그 친구들이 E9 비자 받아서 오거든요. E9 비자, 취업 비자, 이제 비전문 취업 비자 받아서 옵니다. 근데
그거 알아야 되는 게 한 번 비자 받고 다시 한국에 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 번 기회가 끝이야 사실상. 연장하면 오래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오래 일할 수 있는데 그 친구들도 기간 끝나면 가야 돼요. 그거 돌아가는데 문제는 돌아가고 나서 다시 한국으로 올 수 있다는 보장이 없어요. 이게 비자 재발급 조건이 엄청 까다롭다고 하더라고요. 한 번 올 때 최대한 많이 오래 일하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많이 벌자 이 마인드예요. 아니면 국제결혼 할 수 있으면 하고. 근데 아마 돌아가고 싶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그만큼 살아보니 괜찮고 뭐 자기들 나라보다 훨씬 더 낫고 한국 남자도 괜찮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든 뭐 한국에 살고 싶어 할 겁니다. 아무튼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올랐던 시절이 있었죠. 2018년에 6천 얼마였죠? 6,470원에서 7,530원 거의 현명이었죠. 1,060원 올랐고 그리고 2019년에 7,530원에서 8,350원 820원 야 2년 상간에 얼마 올랐어? 2년 상간에 1,880원 올랐네. 한 8년치 올릴 거라고 2년에 바짝 올렸죠 이게. 그때 사람들 많이 열광했어요. 야 이제 알바만 해도 먹고 살겠네. 이제 알바만 해도 한 200 벌겠네 했는데 막상 알바로 200 버는 사람은커녕 알바로 100 버는 사람도 없어요. 예. 그때 그런 말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때 막 7,530원 8,350원 이러면 이제 페이지 알바만 해도 200 벌 수 있겠네. 뭐하러 직장 다녀 중소기업 안 다닐 거야. 이런 말 했었다니까. 근데 막상 편의점에서 100도 못 버는 사람 수두 빽빽이야. 100도 못 벌지 당연히. 이제 안 쓰니까. 맞잖아요. 인건비 많이 오르다 보니까 가장 타격을 많이 받은 게 편의점이에요. 예. 왜냐면 편의점은 원래 마진율이 적고 사업성이 적단 말이에요. 원래 점주님들 많이 못 가져가는데 인건비가 많이 오르고 매출은 똑같은데 인건비 많이 오르다 보니까 당연히 점주들이 가져가는 돈 적어요. 어쩔 수 없어요. 내가 벌려면. 맞잖아요. 무슨 무료 봉사하려고 편의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도 보러 가야 될 거 아니야. 돈 투자해서 편의점 찾았는데. 맞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근무를 많이 뛸 수밖에 없어요. 알바 시간 줄이고. 근데 그렇게 하면 몸은 좀 피곤하죠.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돈 벌려고 하는 건데. 그리고 요즘에 보면 화물이나 배달 대전 같지 않대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화물도 요즘에 똥짐이 나와요. 똥짐. 똥짐이 뭐냐 하면 이제 화물 단가가 낮고 이제 배차지가 안 좋고 짐이 별로 안 좋은 거야. 짐도 종류가 많거든요. 보통 화물 하시면 아시게 파레트 짐이 제일 좋아요. 파레트 짐. 그 플라스틱 파레트로 떠가지고 하는 거 있죠. 네모난 짐이 제일 좋아요. 왜냐면 그게 아우고 딱 맞고 사이즈가 딱 맞기 때문에 이제 운전할 때 하중이 막 한쪽으로 쏠리지도 않고 고정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화물차부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파레트 짐. 제일 좋아하는데 근데 그런 짐이 아니라 막 중간에 막 이제 고정 잘 안 되는 거 있죠. 막 쇳덩어리 같은 거, 쇳파이프 같은 거 이런 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왜냐면 차가 망가질 수도 있고 고정이 잘 안 돼요. 근데 그런 짐이면 단가도 낮아. 근데 그런 집도 쉬겠다고 하는 거예요. 옛날 같은 거를도 안 보는데 원래 화물을 오래 하신 분들은 똥짐 안 씻거든요. 차가 망가지고 운전할 때 문제 생기면 손해거든요 이게. 근데 요즘엔 똥짐도 쉰다 그래요. 배달도 그래. 배달도 요즘엔 똥콜이라고 해요. 똥콜. 뭐 조리기간 오래 걸리고 단가 안 맞고 이런데 잘 안 간다며. 배달 라이더도 안 돼. 오래 다니다 보면 아 여기 똥콜인데 아 여기 안 갈래. 근데 요즘엔 똥콜을 갑니다. 왜냐? 이것도 작거든요. 옛날 같으면 막 똥콜 가려가면서 유도리겠단 말이야 이제. 근데 요즘에 똥콜을 잡는 거 왜? 똥콜도 안 잡으면 진짜 할 게 없어 이제. 할 게 없다니까. 왜냐? 요즘 아실 거예요. 요즘에 전업 배달러보다 부업 배달러들이 많아졌습니다. 부업을 하시면 그러니까 요즘 보면 이제 자차로 배달하시는 분도 생겼고 킥보드 배달 생겼고 도보드 배달 생겼어요. 요즘에 여자분들 또 있잖아요. 용돈 벌려고 알바하는 거예요. 용돈 벌려고. 왜냐하면 이게 꼭 바이크가 아니더라도 운송수단만 있으면 다 할 수 있거든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전업러들의 어떤 배달 파일을 야금야금 먹어가는 거예요. 보통 배달이라고 하면 전업 배달로만 생각했지 부업 배달은 생각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부업분들이 생각보다 많아 이게. 생각보다 많은 게 더 웃기게 뭐냐 하면 가게 사장님도 가게 한가할 때 배달대로 나오는 거예요. 자기 오토바이. 보통 가게 보면 이제 스쿠터 한 대씩 있잖아요.
장사 안 되는 시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뭐 있어봐야 시간 낭비니까 그때 푼돈이나 보자 싶어가 뛰어나오는 거야 이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이제 이 배달 쪽도 점점 진흙탕 싸움이 되는 겁니다 이게. 네. 최근에 늘어난 게 부업 배달료들이 엄청 늘어나서 부업 배달료 주부린다 하니까 이제. 원래 경쟁자로 하면 같은 이제 오토바이 타는 배달 라이였는데 이제는 막 이제 뭐 처녀도 있고 뭐 주부도 있고 아이씨도 있고 다 있는 거야 이게 막. 뭐 킥보드 자전거 다 들고 나오는 거야 이게. 더 심해질 거야 더 심해질 거야 이게.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편의점 같은 경우 원래 편의점 아실 거예요. 편의점 국룰이 뭐냐면 주간은 여자, 야간은 남자예요. 손님이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야간은 무조건 남자 씁니다. 무조건 남자예요. 여자 안 씁니다. 근데 요즘에 편의점 알바가 야간 자리 말고는 잘 안 나거든. 주간은 정말 안 나. 주간은 정말 치열해요. 주간은 여자분들 다 달려들어 이게 막 진짜. 주간은 보통 막 수능고나 여고생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대생 뭐 아니면 취업 준비생, 주부 다 하는 거야 다. 직장 다닌 사람도 구해요. 직장 다닌 사람도. 그러니까 요즘에 N자너도 있거든요. 여자분들 중에 돈 욕심 있는 분들은 평일날 직장 다니고 주말에도 나오는 거야.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네. 옛날 같으면 여자들 야간 걸도 안 맞습니다. 제가 알바 때는요 여자가 야간 한다? 상상조차 해서 썼습니다. 여자들 자기 야간 왜 해요 그거를. 주간 차이 남는데 그런 말 했었다니까 진짜로. 근데 요즘엔 여자분들도 주간에 자리가 없다 보니까 야간 들어오는 거야 이게. 야간 들어오는 거야 야간. 근데 이게 야간은 사실 남자분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치고 들어오기 쉽지 않을 겁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거든요. 왜냐면 야간에 위험한 일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취객들이나 아니면 진상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사실 남자도 위험하긴 하거든요. 네. 아무튼 앞으로 알바자리 점점 치열해지고 정말 뭐 편한 일자리 이런 서비스업은 점점 감소하게 될 겁니다. 자 이상으로 12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